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엔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KT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오늘은 신승훈 기자와 함께 집단소송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에선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뭉쳐 대표 대리인을 내세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홀로 거대 기업과 맞서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단 소송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다뤄지고 있나요? 네, 20대 국회에선 지난 8월까지 집단 소송 관련 법안이 모두 10개가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집단 소송제 법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집단 소송제 법안에 보면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 소송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 책임, 부당 공동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부당 표시 광고, 개인정보 침해 등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보다는 확실히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소송제 확대안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는 모두 기업에게 있고 기업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집단 소송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실제 어떤 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집단 소송에서 기업 책임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구매자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일례로 2016년 6월 배기가스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5,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집단 소송제에 반대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제인 총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집단 소송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집단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게 되면 배상액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기업 영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선명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단소송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최 의원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기업 증거자료 제출 의무를 담은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소비자 권리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엔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